19세기 파리, 한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Je n'ai pas pu être ton mari, alors je serai ton amant. Je m'écrirai pour décrire ton plaisir. D'accord? 말없이 자신의 옷을 벗는 그녀. 이들의 본능적이고 은밀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매력적인 여성 마리, 자유로운 영혼의 시인 피에르. 이 둘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마리의 부모님은 마리를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마리가 결혼한 사람은 바로 피에르의 단짝 친구 앙리. 이 사실을 안 피에르는 앙리를 찾아가지만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함을 알아차리고 알제리로 떠나버립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던 마리는 앙리에게서 피에르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다음날 바로 그를 찾아가는 그녀. 그리고 이때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C'est toi que je voulais. J'étais fou qu'il t'ait pris à moi. 다시금 사랑을 확인한 둘. 마리는 남편의 눈을 피해 피에르와 편지를 주고받던 중 그가 작품 활동으로 여자 누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Pierre, sachez qu'il m'importe d'être photographié dans des poses que la morale réprouve. 본격적으로 이들의 위험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둘. 마리의 남편 앙리가 피에르를 초대한 그 순간에도 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이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위태로운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가 없는 작업실에서 마리는 그의 사진첩을 보게 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본 그녀는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Je ne te suis pas. Je joue pas avec toi, je joue tout court. Je te déteste. Je te déteste. 하지만 그녀는 피에르만을 바라보죠. Avec toi qui peux me faire du bien. 무도회 장을 찾은 마리와 그의 남편 앙리. 마리는 이곳에서 피에르와 그리고 사진 속에 있던 여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질투심과 심란한 마음이 갑작스럽게 교차한 그녀는 무도회 장을 떠나려고 하지만 이때 앙리는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서랍장을 몰래 연 앙리는 그녀의 외도를 확인합니다. 고민하는 앙리. 그리고 마리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Je ne vous aime pas. 남편에게 외도를 들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피에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기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마리지만 그래도 피에르만 보면 기분이 풀리는 그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리는 피에르를 찾아가 그에게 넌지시 마리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Il semble juste qu'il manque quelque chose sur votre cocu. Un peu de noblesse, peut-être. 생각이 많아지는 피에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알제리로 다시 떠나버린 피에르. 그 사실을 접한 마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 심각한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녀의 남편 앙리. 마리는 피에르의 편지를 받고서야 겨우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에르가 없는 동안 피에르의 친구 장과 잠시 불장난을 즐기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또다시 받은 피에르의 편지. 그 내용은 그가 파리로 돌아온다는 내용이고 마리는 그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Jean, ne venez pas mardi à la garçonnière. C'est fini. Je vous avais averti que ce n'était pas pour longtemps. Pardonnez-moi si je vous fais mal. 피에르가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친구 장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작업장에서 마리와 장의 누드 사진을 보게 되고 그는 그들의 행각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그리고 장은 마리를 잃은 슬픔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마리를 만나주지 않는 피에르. Écoute-moi. Je l'aimais pas. Je lui ai jamais dit que je l'aimais. Écoute-moi. Tu m'as laissé seule. Je n'ai pas cessé de t'appartenir.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마리가 피에르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Votre silence m'a fait si mal. J'ai la certitude que ce petit tigre qui bondit en moi est le fruit de la seule imprudence que nous ayons faite avant votre départ pour l'Algérie. 그리고 앙리는 또 이 사실을 피에르에게 알려주며 Nous nous demandions si vous nous feriez l'honneur d'être le parrain. Ce serait une marque d'amitié qui m'irait droit au cœur. Nous voulions l'appeler Pierre. Mais si c'est un garçon. 남의 아이를 가졌어도 마리를 너무 사랑하는 앙리. 이 둘의 어색한 기류는 계속됩니다. 한편 고민하는 피에르. 그는 끝내 마리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둘. 앙리는 스스로 자리를 피해줍니다. 자신의 아들을 본 피에르. 그는 생각이 많아지지만 Maintenant, quelqu'un nous lie pour toujours. Je t'aime, mouche. 그리고 앙리와 피에르는 다시 둘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Pierre. Ouais. Vous pensez que je suis un pauvre mari trompé? Absolument pas, non. Pierre, je préfère que ce soit vous plutôt qu'un autre. 이제는 앙리에게서 둘의 정식 연애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에르를 항상 자신 옆에 두고 싶어하는 마리는 한 가지 대안을 떠올리고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여동생 루이즈와 피에르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Comme ça, je ne te perdrai jamais. Ne te faut-il pas toujours plusieurs femmes? Je t'aime assez pour te partager. Tu m'entends? En l'épousant, tu feras le bonheur de Louise. Et le mien. 이에 피에르는 루이즈와 결혼을 하게 되고 발칙한 마리의 계획대로 두 여자를 한 번에 사랑하는 피에르. 그리고 사진 작업에 열중하던 피에르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마리가 그를 간호해주며 이들의 은밀했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린 영화 큐리오사. 큐리오사의 뜻은 외설적인 물건이나 책, 사진 등을 뜻하며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정확히는 피에르 루이와 마리드 레니에의 사진과 편지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랑, 성을 파헤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프랑스 상류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랑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이기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더 큰 충격을 또한 사랑의 형태는 참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돌한 마리도 말이지만 전 마리의 남편 앙리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 마리와 이혼을 하지 않는 그의 모습도 영화에 나오지만 그래도 자신의 절친과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는 모습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인을 대하는 프랑스인의 태도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모습도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귀족 문화처럼 신분사회에 대한 조소, 식민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시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대상을 잘 나타낸 작품 같았습니다. 또한 영화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과한 노출을 보여주지만 노출 자체로 작품의 몰입도를 방해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피에르가 연인들의 누드 촬영이 예술인지 외설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예술적 영화라고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외도 영화라고 생각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매력적인 배우들과 과감한 노출씬을 보여주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은 폭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힘든 자유로운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문화적 충격을 받고 싶은 분이시라면 예술과 외도라는 경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영화 큐리오사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